예,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강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벤트를 배웠었죠? 이벤트 배워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예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onChange라는 이벤트를 걸어서 이 select의 값이 바뀌면, select의 value가 바뀌면 이런 식으로 그 value를 이곳에 채워 넣기로 하는 그런 예제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 이어서 할 건데, 계산기를 한번 우리가 웹페이지에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이나 인풋 가지고 계산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예제를 또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예제를 만들 건데 자, 챕터 9에서 웹 컨텐트 밑에 HTML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new 해서 HTML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예제네요. 벌써 ex07 언더바 calculator라고 할게요. calculator. 이제 계산기가 영어로 calculator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finish 해주세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까지 다 닫아주시고요. 이 body에서 일단 태그들을 좀 채워 넣을게요. 그래서 input 태그를 쓸 건데요. 처음에는 type은 텍스트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id는 display. value는요. 네, value는 그냥 이렇게 빈칸으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read only라는 이제 속성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input 태그를 끝내주시고요. br 태그로 한 칸 밑으로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input 태그를 해주시는데요. 이번에는 type은 버튼, value는 7입니다. 7. 계산기에서 그 7이에요. 자, 그리고 onClick은 add 해서요. 7이라는 숫자를 이제 파라미터로 넣게 할게요. 그 다음에 또 input 태그 끝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인 input 태그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여 넣으시고 또 하나 더 붙여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br 태그를 하나 써주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7버튼이 아니라 8버튼 만들 거고요. 8. add에서도 8이라는 숫자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9버튼 넣어주시고요. add에도 9라는 파라미터 넣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value에서요. 자, 이거 슬러시 해주세요. 슬러시.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게 대충 어떤 구조인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봐야 되니까 여기서 run as run on the server 해서 예, 서버를 재시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위에 어떤 input 태그가 있고요. 현재 read only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클릭을 해도 예, 이 안에 저희가 값을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7, 8, 9 나누기라는 버튼이 있죠. 나중에 사이즈는 따로 조정을 할게요. 자, 이 밑에다가 헷갈리니까 한 칸 띄고요. 이 밑에다가 이 네 개의 인풋 태그를 복사를 해서 버튼들이죠. 다시 붙여 넣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4, 5, 6 하고요. 이번에는 곱하기 버튼 넣어주세요. 곱하기 버튼에 여기서도 4, 5, 6 그리고 곱하기. 자, 저장하시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면 이런 식으로 밑에 버튼이 또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 3 남았죠? 1, 2, 3. 1, 2, 3이랑 더하기 남았습니다. 빼기랑 더하기 남았네요. 이것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1, 1, 2, 2, 3, 3,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빼기 했어요. 빼기. 네. 자, 마지막에는요. 이거 4개 다 복사해 주시고요. 다시 밑에서 붙여 넣어 주세요. 자, 여기서는 일단 0 할게요. 0. 0 하고 add에서 0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있잖아요. 네, 마지막 거에서 플러스를 해주겠습니다. 자,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네.
그리고 이 밑에 이 두 번째 인풋에서요. 이 네 번째 그룹의 두 번째 인풋에서 이것을 지우기? 아니, 클리어라고 할게요. 영어로 그냥 클리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 onClick에서는 add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대신에 clear display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하겠습니다. 이 onClick 더블 커테이션 사이에서 저희가 이 input 태그가 눌렸을 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해야 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요. 이렇게 되면 함수 이름이죠. 근데 이렇게 괄호를 치면 이 함수를 실행시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lear display라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enter라고 해서 입력하겠다는 거예요. 자, 확인. 여기서는 이제 컴퓨트라는 계산하라는 컴퓨트 계산하라는 함수를 실행할 거예요. 원래 이 컴퓨터가 계산기잖아요. 계산기. 사실 컴퓨터는 더하기랑 빼기밖에 그리고 이진수를 더하고 빼기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 읽기밖에 못하는 단순한 계산기에 불과해요. 하지만 인간이 그런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는 그런 단순한 CPU에게 저희가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그런 간단한 기능이 있는 계산기에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어쨌든 사설이었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디 태그에서 모든 HTML이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세로 고침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0, 클리어, 이제 엔터가 되어 있네. 왜 3이 나왔죠? 참, 네.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 밸류가 적용이 안 됐나 봅니다. 엔터 맞죠? 자, 그러면 이 버튼들의 크기가 제각각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인풋 태그가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기를 딱 고정해서 한번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스타일 해서 CSS 적용할게요. 자, 스타일 태그 정의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제 CSS를 적용할 건데 네, 선택자를 input 해서 선택을 해버리면은 모든 인풋 태그가 다 선택되겠죠. 하지만 얘는 다 같은 인풋 태그지만 얘는 버튼이고 얘는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속성 값으로 구분해 주겠습니다. 자, 타입은 텍스트. 자, 그러면은 이 태그만 불려와지는 거죠. 이 인풋 태그만. 그쵸? 아니면 여기서 뭐 샵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샵해서 id라고 써주셔도 되는데 디스플레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속성을 가져와서 속성으로 구분하게 하겠습니다. 타입은 텍스트면 현재 이 인풋 태그만 선택이 됐고요. 이 인풋 태그에 width, 즉 넓이를 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width 그 다음에 60픽셀. 자, 그리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input해서 타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태그들 중에 타입이 버튼, 이 속성값이 버튼인 애들을 다 불러와라 라고 해서 여기서 한 번에 width를 정해 줄게요. 또 width는 243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씩 숫자를 바꿔가면서 찾은 그런 값이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패딩 이렇게만 하고 일단 한번 세로 고침을 해보세요. 네. 잠시만요. 제가 거꾸로 줬네요. 이 위에 텍스트를요 243으로 주시고요. 이 밑에 버튼들을 60으로 주세요. 헷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얼추 맞는 모양이 됐죠. 그렇죠? 버튼들 위에 이제 헤잇도 한번 지정해 줄까요? 버튼 헤잇이 너무 좁으니까 자, GHT 해서 헤잇을 한 너무 크면 그러니까 한 30 정도로 지정해 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버튼들의 크기가 잘 지정이 됐죠? 네. 자, 이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숫자를 넣었을 때 여기 숫자가 들어갑니다. 들어간 구조로 제가 자바스크립트 짤 건데 이게 처음에 보시면 제가 텍스트 얼라인을 여기서 인풋 태그에서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을 라이트로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값들이 우측 정렬이 돼요. 오른쪽 정렬이 되고요. 근데 여기 끝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에 너무 딱 붙어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살짝 이제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해줄게요. 여기서 네, 패딩을 줄 건데 라이트만 줘서 10픽셀을 줄게요. 그럼 나중에 글씨가 이렇게 끝에서 좀 떨어집니다. 숫자를 넣을 때 1이라든지 2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서 위치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패딩값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딱 맞아요. 옆에 크기가. 그렇죠? 자, 이게 너무 위에랑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이제 버튼들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버튼에서 margin 탑을 줄게요. 마진 탑은 한 10픽셀만 줄게요. 너무 많이 주면 좀 그러니까 10픽셀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마진 탑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잠시만요. 네, 됐네요. 너무 많이 줬네요. 너무 많이 줬으니까 한 5 정도만 한번 줘볼까요? 5픽셀. 자, 그럼 이제는 버튼 크기들이 적당해졌죠. 실제 계산기 프로그램과 비슷합니다. 지금 제 윈도우 버전이 윈도우 10이어서 별로 비슷하지 않은데 예전 이제 윈도우 7은 아마 이런 식의 계산기일 거예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태그들은 다 정의가 됐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기 위해서 이 스타일 밑에서 스크립트 태그를 또 선언해 주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헤드 태그 밑에 스타일 즉 CSS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보통 개발자들이 개발을 합니다. 프론트엔드 쪽에서요. 자, 여기 스크립트 안에서 var 해서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expression 하나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 var 해서 display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ar expression과 displace를 두 개를 일단 전역 변수로 정의를 해주고요. window.onload 펑션 윈도우가 다 로드가 된 뒤에 이 안에 있는 로직을 수행을 하라는 거겠죠. 자, 보시면 여기서 해주는 것은 display는 document.get element by id 한 다음에 display를 그냥 불러와 주는 용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디스플레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태그는 바로 이 인풋 태그죠. 인풋 태그를 불러와서 displace라는 변수에 넣어주고요. expression은 우리가 계산해야 될 문자들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사실 계산해야 되는 것은 숫자죠. 숫자랑 뭐 더하기 아니면 뭐 빼기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일단은 expression에 문자로 담기고요. 나중에 이 안에 있는 이 expression에 담겨 있는 문자열들을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함수들을 몇 개를 정의해야 돼요. 펑션 해서 add 합니다. 그래서 ch라고 하나 캐릭터 값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글자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걸 받을 건데 expression은 expression 플러스 ch죠. 그쵸? 자, 보시면 이걸 그냥 플러스 해서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간략하게는 이렇게 써주시겠죠? 자, 이렇게 쓰겠고요. 여기서 display value는 expression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 display는 처음에 메뉴에 있는 이 input 태그고요. 그렇죠? 이 expression은요. 여기에 들어갈 문자열입니다. 자, add를 하게 되면 우리 여기서 add 함수 썼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7이라는 문자열을 보내면 이게 파라미터로 도달해서 익스프레션에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추가가 되고요. 자, 그것의 값이 디스플레이에 뿌려지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여기서 그러면 F4를 누르시고요. 3을 눌러볼게요. 3이 지금 눌리는 순간 이
onClick 안에 있는 이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즉 add에 3이라는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겠죠?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거기에 파라미터로 3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add라는 함수로 가서 여기에 지금 3이라는 문자가 들어왔죠. 그렇죠? 익스프레션은 처음에 이렇게 빈칸이었습니다. 공백이었죠. 근데 이제 3이라는 문자가 더해져서 그 익스프레션이 다시 디스플레이의 밸류면 이 안에 있는 값이죠. 이 안에 있는 값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6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에 값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clear display라는 또 함수를 정의를 할게요. 펑션 clear display. 그다음에 여기서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공백으로 다시 만드는 거고요. display value는 또 익스프레션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clear display라는 즉 이 clear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clear display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죠. 그러면 이 함수 내에서 expression 즉 여기에 들어갈 값이요.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이제 공백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display.value 즉 여기에 실제로 뿌려지는 화면에 있는 값도 이게 지금 공백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값이니까 다시 아무것도 없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 클리어를 다시 얘를 새로 고침하고요. 새로 고침한 다음에 막 숫자를 막 씁니다. 여기서 클리어 누르면 다시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렇죠? 이거를 뭐 이렇게 0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행이 되면 밸류를 0으로 바꿔놓고 보통 계산기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밸류를 0으로 지정해 놓고요. 지금 새로 고치면 안 되네요. 잠시만요. 0이 처음에 뜨게 하고요. 여기서 막 숫자를 누르다가 클리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시 0으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함수 하나만 정의하면은 모든 이제 계산기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그러면 펑션 해요. 펑션 한 다음에 여기서 컴퓨트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컴퓨트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는 없고요. 여기서 display.value는 이발해서 expression이라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expression을요 다시 초기화를 시켜요. 공백으로. 됐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디스플레이에 있는 value, 즉 여기에 표현된 값을 이발이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그 안에 파라미터로 넣어주시면요. 이발이라는 함수의 역할은 이 안에 들어온 문자열을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바꿔줍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온 문자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현재 제가 이런 식으로 곱하기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클리어하고 20 그리고 클리어한 다음에 잠시만요. 그럼 0이 앞에 붙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add라는 처음에 이 값을 value를 그냥 이렇게 빼놔야겠네요. 0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안 되겠고 처음에 빼놓은 다음에 지금 아직 초기화가 안 됐어요. 자, F5 버튼을 누르시면 저기로 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20 플러스 30이라고 제가 쓸게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결국 익스프레션에 담긴 값은요. 이 익스프레션에 담긴 값은 20 플러스 30이라는 문자가 되죠. 문자열인데 이 이벨이라는 함수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문자열을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바꿔주죠. 그럼 결국에는 이 20 플러스 30이라는 문자열이 아니라 20 플러스 30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됩니다. 이것의 결과가 뭐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니까 이 두 개가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20 플러스 30
이라는 문자열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이 더블 커테이션이 벗겨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0 플러스 30이 됩니다. 그것의 값인 50이 여기 담기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클리어 하시고요. 20 곱하기 30이라고 제가 넣을게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겠지만 이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0 곱하기 30이 됩니다. 그러면 답이 600인가요? 네, 600이 되죠. 자, 이런 되게 독특한 함수예요. 이벨이라는 함수였고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add 해서요. 여기서 6이라는 이런 제가 이벨이라는 함수에 이런 문자를 제가 넣는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이벨이라는 함수 내에서 이 들어온 이 문자열 자체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바꾸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값이요. add 6이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이 함수의 리턴 값이 밸류에 담기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되게 독특한 함수, 되게 유용합니다. 이벨이라는 함수는. evaluate의 이제 줄임말이겠죠? evaluate라는 게 평가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문자열을 평가를 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eval 해서 처음처럼 expressio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onClick, 그러니까 엔터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컴퓨터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죠. 그럼 컴퓨터라는 함수가 이 익스프레션에 담긴 값을 계산을 해서 이 디스플레이에 뿌려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하시고요. 20 더하기 30 할게요. 엔터하면 50이라는 게 잘 출력이 되죠. 52 나누기 6 이런 식으로 엔터하면은 나누기도 잘 되네요. 자, 그러면 클리어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20 나누기 0 해볼까요? 사실 숫자를 0으로 나눌 수는 없죠. 왜냐면 값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눌 수 없는 게 맞아요. 0으로 나눌 수 없는 게 맞는데 계산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infinity라는 값이 반환이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거죠. infinity라는 게. 그래서 어떠한 숫자를 엄청 작은 숫자로 나누면 무한대로 증폭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0으로 나눌 때도 무한대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엄청 큰 숫자를 한번 제가 곱해 볼게요. 90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법이 다르죠. 자, 이 말은 10에 36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죠.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막 쓴 다음에 곱하기 큰 숫자를 엔터를 하게 되면 이것은 3.3255444의 31승이라는 3.3255444라는 소수의 31승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수점이 뒤로 31번 뒤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죠. 자, 이런 식으로 큰 숫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자, 그럼 계산기 예제 다 마쳤고요. 여러분도 한번 만드셔가지고 계산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러면 총 이번에 챕터 9라는 강의는 3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3개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 10강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